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론에 강한 의혹 제기 속에서 중공 관영 매체는 2월 10일 한 건의 공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장우엽과 류진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된 논의는 석건평과 조락제의 정치적 부담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 당국이 각종 소문과 추측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확산되는 의혹과 중공 당국의 대응이 맞물리는 사례는 최근 들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공 당국이 온라인 여론과 각종 풍문에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근본적 대응보다는 사후적 수습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공인민일보는 2월 10일 보도를 통해 조락제가 당일 오전 북경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를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 및 관련 임면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는 최근 중공 당국이 공식 발표를 통해 낙마 사실을 알린 장우엽과 류진입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앞서 외부에서는 2월 4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장우엽과 류진입의 직무 및 대표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긴급 편성된 해당 회의에서는 주신민, 나기, 류창희 등 3명의 대표 자격만 종료되었을 뿐 장우엽과 류진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의혹과 추측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락제가 장우엽을 지지하며 공개적으로 석건평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조락제가 석건평을 견제하고 있다. 권력투쟁이 공개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락제가 군부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중공 내부 규정을 인용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특별한 신변 보호를 받으며 체포, 형사재판, 행정구류, 사법구류, 노동교양, 보석, 거주감시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인민대표대회 공식 사이트에는 장우엽과 류진입이 여전히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신변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라면 이는 절차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석건평 당국의 조치 자체가 사실상 정치적 성격의 권력 충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석도 존재하는데 조락제가 석건평에 공개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중공이 2월 10일 보도를 통해 월말에 대표 자격 및 임면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조락제가 석건평을 견제한다는 각종 주장을 부인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또 다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 장 노엘 가퍼페레가 저서 루머에서 지적했듯 루머는 중공 당국으로 하여금 결국 입을 열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머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식 발표가 아닌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중공 당국이 특정 사안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식 정보가 자연스럽게 생성, 확산되는 것은 정보 통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 광명망은 2009년 가퍼페레의 저서를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야간에 수십 대의 탱크가 한 소도시를 통과했다. 엄격히 통제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묻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물가 폭등으로 폭동이 발생한 것인가? 단순한 군사훈련인가? 총통이 사망한 것인가? 등입니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 군 차량과 병력이 대규모로 목격되었을 때 유사한 질문이 쏟아졌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보가 차단될수록 추측과 소문은 더욱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간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실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할수록 비공식 정보의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퍼페레는 이를 정보의 암시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식 매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정보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중공 당국이 진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록 각종 소문과 추측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공 당국은 계속해서 여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통제와 정보 수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금평과 장우엽, 류진입 사이의 갈등은 두 인물이 공개적으로 낙마한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기관지 해방군보는 최근 5편의 기사에서 특정 인물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정작 장우엽과 류진입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 분위기가 더욱 미묘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석금평이 장우엽과 류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자 하지만 군 내부에서 일정 수준의 연성 저항, 즉 소극적 반발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9일자 해방군보는 정치적으로 강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강함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의 필자는 국방대학 정치학원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장국도가 과거 당과 홍군을 분열시켰다는 역사적 사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장국도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장우엽 낙마 이후 이미 5번째입니다. 앞서 관련 기사들은 1월 18일, 2월 2일, 2월 3일, 그리고 2월 9일에 각각 게재된 바 있습니다. 석금평이 장우엽과 류진입을 낙마시킨 이후 중공기관지 해방군보가 장국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두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해당 5편의 기사를 확인해보면 장우엽과 류진입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공 역사에서 장국도는 한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석금평 집권 이후 해방군보는 장국도를 실명으로 비판할 때마다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신호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중공이 장국도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군 내부의 고위 인사, 특히 군사위원회 부주석급 인물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해방군보와 구시 그리고 중공 중앙기울검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장국도를 야심가 음모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력을 등에 업고 독자적 중앙을 세우려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10여 년 동안 중공 관영 매체가 장국도를 반복적으로 소환해 비판할 때마다 석금평의 군내 핵심 측근이었던 박배용, 서재우, 하위동 그리고 장우엽 등이 차례로 낙마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위동이 낙마했을 당시에는 군 기관지에서 장국도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우엽과 류진입이 낙마한 이후에는 장국도의 이름이 해방군보 기사에 밀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장국도에 대한 반복적 비판이 사실상 장우엽과 류진입에 대한 정치적 규정, 즉 간접 정치적 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군보는 장국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장우엽과 류진입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현재 중공군 내부 권력 구도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석금평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장우엽과 류진입에 대해 이른바 정치적 규정을 내려 사설에서 사용된 5가지 엄중 표현이 1월 25일 해방군보에 한 차례 등장한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설은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엄중히 유린 파괴했다. 당의 군대의 절대적 영도를 엄중히 훼손했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표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중공 관행에 따르면 이처럼 정치적 정성 언어가 등장하면 이후 군 기관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각 군종과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며 낙마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수순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는 해방군보의 논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5가지 엄중 위반으로 규정하더니 이후에는 단순히 부패분자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군 기관지는 일부 단기적 어려움과 진통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우엽과 류진입이 군 내부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석금평의 강경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석건평 당국이 장국도를 반복적으로 소환해 비판하는 전략은 역설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해방군보는 장국도를 비판할 때 그가 사람도 많고 총도 많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동시에 당시 모택동 세력이 장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할 경우 석건평 세력이 장우엽, 류진입 세력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장국도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회역에서 모택동 척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1935년 6월 중공 홍일방명군과 홍사방명군은 사천성 무공에서 회합했습니다. 6월 25일 양군은 무공 북쪽 양하구에서 화합대회를 열었습니다. 장국도는 회고록에서 무공에서 모택동 등과 처음 만났을 때 정치, 군사 문제와 양국 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는 견해가 드러났다라며 적었고, 그는 이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내 권력 다툼이 이어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컨대 군권을 둘러싼 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세력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일 저녁 연회가 끝난 뒤 주덕은 장국도를 숙소까지 동행했고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장국도는 책에서 모택동 주덕이 이끌던 일방명군의 전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주덕은 탄식하며 지금 일방명군은 더 이상 전투를 벌일 수 없는 상태다. 온몸이 살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아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회역에 따르면 8개월 전 강서에서 출발할 당시 약 9만 명이던 병력은 무공 도착 시점에는 약 1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표의 제1군단은 약 3,500명, 팽덕회의 제3군단은 약 3,000명, 동진당의 제5군단은 2,000명에 못 미쳤고 나병휴의 제12군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앙 직속 부대를 포함해도 총 병력은 약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포는 모두 상실했고 기관총도 거의 남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병 소총 한 자루당 탄약은 평균 약 5발, 적은 경우는 2~3발, 많아야 10발 남짓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장국도는 이 정도의 병력과 화력으로는 사실상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후 장국도는 당내 투쟁에서 패배했고 중공 노선 투쟁의 상징적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례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석건평이 장국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장우엽과 유진립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동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첫째, 석건평과 장우엽, 유진립 사이에 실질적 균열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 내부 세력 구도가 단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의 권력 구도와 노선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지휘 체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사람도 많고 총도 많았다라는 과거 표현이 재소환될 경우 이는 곧 세력 균형 문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중공군 기관지의 논조 변화와 표현 선택은 정치적 신호로 익힐 수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결국 군 내부의 분위기와 권력 구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건평 당국과 군 내부 일부 세력 간의 긴장이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공식 발표와 인사 조치를 통해 가늠될 전망입니다. 장국도는 회고록 나의 회역에서 당시 모택동과의 권력 갈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1935년 6월 홍일방명군과 홍사방명군이 사천성 무공에서 회합했을 당시 양측은 정치 군사 노선과 군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주덕은 당시 일방명군의 열세를 인정하며 지금은 전신이 살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군권을 둘러싼 세력 균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됩니다. 결국 장국도는 당내 투쟁에서 패배했고 노선 투쟁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재 장국도를 빗대어 장우엽과 류진립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근본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째, 석건평과 장우엽, 류진립 사이에 일정한 균열이 존재했음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군 내부 세력 구도가 단일하지 않으며 노선 갈등의 요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군의 지휘 통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형성될 경우 지휘 체계와 충성 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공군 기관지의 보도 태도는 강경 규정보다 절제된 표현으로 전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분위기와 외부 시선을 동시에 고려한 조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석은평과 군 내부 일부 세력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군 기관지의 어조 변화와 간접적 신호들은 양측의 힘겨루기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는 중공 권력 구조와 군 내부 역학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